연구원의 강명수라고 합니다. 저는 약간 실질적인 얘기를 좀 더 쉽게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저희 토지주택공사가 토지주택 한국 예전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줄이 꼬여서 저희가 올해 통합이 되고 10년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역할을 하면서 저희가 토지주택 연구원이 계속적인 역할을 해왔는데요. 그 안에서 또 이제 기후변화를 위한 또 한 걸음을 올해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를 드릴 거는 신도시 도시 열섬 완화를 위한 공간계획 적용 방안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여러분들의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관련 내용에 있어서는 열 관리의 필요성, 관리 계획 방향을 어떻게 설정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위한 공간 계획으로 도입 아이템들을 저희 LH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실질적으로 저희가 신도시라는 새로운 공간 안에 구현을 하기 위한 어떤 목표나 아니면 구체적인 정책적인 지원들 방향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에 대한 연구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열관리의 필요성입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이제 기후변화가 중요하다. 누구든지 이렇게 기후가 우리의 생활을 위협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나 일상적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저희 연구원에서 올해 6월에 도시기후 환경연구센터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근본적인 목적은 정주지 부분에 이제 온실가스 선정 기관으로 저희가 지정이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역할을 좀 더 충실하게 하고 그런 역할을 좀 더 함께 할 수 있는 좀 전문적인 기관으로서 준비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기후변화 관련된 전체적인 역할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폭염 대응형 도시라는 큰 세 가지 주제로 저희가 파트를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제 열 환경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보시는 폭염 대응형 도시로 해서 그동안 열섬 현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대응형 도시 조성 기법, 관리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초 연구가 되어서 왔는데요. 이제 앞으로 사실 최종적으로는 그 열섬이라는 말 자체보다는 폭염이라는 말 자체보다는 좀 더 이것이 전부 다 종합화된 기후 변화에 좀 더 안전한 도시로서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 수 있는 모델 구현을 하는 방향을 최종적인 목적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센터가 없다고 해서 그동안 연구를 안 해온 건 아니고요. 사실은 약간 배경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사실은 녹지라는 면적에 국한을 하면서 사실은 자연환경이라는 측면에서 녹지에 집중되었던 것들이 저희가 2차 이게 이제 2기 신도시 계획이 출범이 되면서 생태라는 개념이 같이 되고 그 중에 동물의 어떤 이동 통로라는 그런 부분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생태 추계 개념으로 건강한 녹지를 만들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련된 연구가 연구원에서 시행이 되었었고요. 그것이 바로 이제 녹지의 어떤 탄소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녹색 도시라는 개념으로 에너지의 탄소 이미지를 가져갔는데요. 그것이 2015년 중반쯤 가게 되면 기후변화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제기는 2000년 초반부터 되어 왔었지만 사실은 크게 적극적인 반응이 없었어요. 근데 2010년이 지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기본적인 생활에서의 어떤 변화가 느껴지면서 그거에 대한 약간 대응을 하기 위한 폭염적인 부분이 먼저 대응이 됐고요. 그러면서 저희 쪽에서 식재 관련된 부분들, 도시공원, 그다음에 LID 기법을 적용한 기후변화를 완화시키고 적응하기 위한 연구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최근이죠.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들의 영향이 커지면서 제가 그런 관련 연구를 해왔고요. 그러면서 2018년 12월 저희가 이제 3기 신도시 개발을 하게 되면서 그 3기 신도시의 어떤 새로운 기후로서 안전한
새로운 신도시 모델을 좀 더 구체적이고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센터가 출범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최근 10년간의 어떤 저희 환경 연구도 되어질 수 있는데요. 이렇게 앞으로 환경이 좀 더 우리가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 이유의 가장 근본적인 거는 지구의 변화, 환경 변화가 있다는 거죠. 바로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는 건데요. 사실은 지금까지도 지구는 뜨거워졌다 차가워졌다 하면서 지금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측했던 범위를 넘어서 그 불확실성이 우리의 정주지의 일상생활을 위협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입니다만 파리기후 협상에서 1.5도에서 2도씨까지의 그 온도 상승폭을 저감시키자는 협약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지금 한 4년 정도 지났는데 크게 이렇게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인 우리 전문가들의 뭔가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 특히 유럽, 특히 프랑스 정말 기록적인 폭염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고 1000명에 가까운 사상자들도 나왔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가에서 나온 건데요. 이게 이제 섭씨 6월에 8월도 아니고 7월도 아니고 이제 6월의 온도가 40도 이상을 넘고 있고 이 북쪽에 있는 그린랜드의 빙하에 그 영향까지 가서 빙하가 지금 60% 이상이 녹고 있다는 그런 경고를 하고 있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돌아오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저희가 모색해야 되는 약간 급한 마음들도 좀 있습니다. 지금 머릿속에 딱 떠오르시죠? 신도시 개발하고 산림을 없애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기존의 열성 아니면 열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악화되었다라는 그런 책임감이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인데요. 저희는 좀 다르게 토지주택 공사라는 것을 신도시를 만드는 계획적인 접근으로 공간을 만들다 보니까 사실은 기존 도시와는 조금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약간 계획적으로 조작적이면서 뭔가 인위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요소들 또는 그런 대상들과 그것이 결과물이 됐을 때의 효과를 검증하여서 우리의 그 계획의 적정성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간계획을 위해서도 저희가 조작이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계획, 범위와 대상을 일반적으로 정합니다. 첫 번째인데요. 저희는 그래서 열 환경에 대한 부분을 열 순환 환경이 변화가 됐다. 기존에 있었던 산림 부분이 도시 형태로 바뀌면서 열이 집적되는 공간들이 많아졌고 그 쿨링존이 되었던 자연적인 산림 공간들이 축소하면서 열환경이 변화가 됐다라는 부분에서의 차관점 하나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만들어진 도시 내부에 도시가 고밀화되고 고층화되면서 그 내부 안에서의 약간 특별한 그들만의 그 복사열이라든지 아니면 바람의 흐름이 변화되거나 정체되는 부분에서 그 내부 환경이 변화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 열 환경을 관리하기 위한 계획 방향으로 제가 계획 요소를 4가지를 크게 생각을 했습니다. 접근하는 방법은 크게는 녹지와 물에 대한 부분에서 저희가 잡열을 소비할 수 있는 부분과 증발하는 양이 그동안 변화된 부분을 기존에 있는 만큼의 보존을 해주는 형태로서의 접근의 계획이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실제 내려오는 전체적인 기후의 그 온도 열에 대해서 감소를 시킬 수 있는 그늘에 대한 부분과 바람에 대한 부분으로 열환경에 대한 변화 요인을 조금 더 개선시켜주는 접근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적인 전략은 크게 위치에 대한 부분, 이건 이제 토지 이용에 대해서 그 시설이나 공간에 대한 위치, 입지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잡아갈 건지에 대한 전략이고요.
그 동선이란 부분은 이 위치는 약간 면적인 부분에 어떤 그린 면이 될 수도 있죠. 면적인 공원이나 놀이터나 그런 부분도 될 수도 있지만 이 동선적인 부분은 축의 형태로 바람의 유도와 열의 흐름을 분산시켜 줄 수 있는 접근으로서의 토지형적인 접근입니다. 그 다음에 습도는 그 범위 안에서 물을 활용해서 사실은 해양과 같이 이렇게 잠재되고 담겨져 있는 물은 전체적인 대륙에서 나오는 열을 흡수하거나 저장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도시에서의 물은 약간 그런 한계를 그런 능력을 갖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도시 공간 안에서 습도를 주고 그 안에서 열을 그때그때 감각적인 열을 낮출 수 있는 수단으로서 물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민했습니다. 그 외로는 도시 안에서의 열환경의 새로운 열환경들이 도시 건축물의 재료라든지 복사열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개선시키기 위한 포장면은 바닥면이 아닌 건축의 인면과 옥상 부분을 함께 고려한 포장적인 접근을 고려해서 전략을 해서 5가지 접근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세 번째 이제 도시 열성 완화를 위한 공간계획입니다. 저희 19년, 그러니까 올해 얼마 전에 10월에 저희 그 도시사업청 주관으로 저희 LH의 그 폭염 저감을 위한 도시 계획 설계 아이템북이 발간이 됐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이고요. 좀 더 계속적으로 발전을 시켜 나갈 예정인데요. 그거를 오늘 정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4가지 파트로 앞에 있던 전략이 사실은 계획을 할 때 시설로서 도입될 수 있는 시설의 아이템 형태로 정리되었습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 건축 부분의 도시계획 부분, 도시 설계 및 시설, 녹화계획, 저영향개발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도시계획 건축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있는데요. 알베도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어려울 그때 시설 당시에 되어갈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치와 동선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바람길이라든지 아니면 옥상 정원, 그린빌딩, 아니면 그린웨이를 조성하고 지하 공간을 재생 활용하는 형태의 그런 부분의 접근 아이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 설계 및 시설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어떤 그림자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열을 맞춰줄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가고 있지만 사실 이게 초기 단계이기는 한데요. 어떤 포장 부분에 있어서 또는 그 페이브먼트 재료에 대한 도료에 대한 부분에서 열을 낮출 수 있는 아이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녹화 계획입니다.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신도시의 어떤 골격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인데요. 공원과 좀 다르게는 이제 입체숲으로 조금 2차원적인 평면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 벽면이나 수직적인 면이나 옥상면들을 도시 전체에서 봤을 때 포괄할 수 있도록 입체숲에 대한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영향개발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열섬에 국한하지 않고 요즘 물의 순환을 위해서 접근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영향개발의 그 요소들이 사실은 물을 받아들이고 자연 순환을 하면서 자연적인 증발과 약간의 저류되는 그런 기능들이 물에 대한 활용의 어떤 기회로 판단이 되었고요. 그 부분에서 열성을 저감시켜주는데 효과가 있다는 판단으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향후 연구 방향 및 과제입니다. 아이템북을 향후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킬 나갈 예정이고요. 그거의 큰 목표가 이제 열성 저감 목표 또는 영향평가, 아니면 지도를 제작하고 녹지를 총량제로 녹지의 총량을 유지하는 그런 목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게 저희가 파리 기후 협약에서도 말한 것처럼 1.5도에서 2도의 기온 변화를 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신도시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열에 대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신도시를 개발함으로써 이 부분은 예를 들어 1도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2도 이내라든지 라는 목표를 놓고 그거를 달성할 수 있는 지금 이런 아이템과 계획적인 부분들이
이제 함께 노력이 되어져야 가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선행 모니터링이라는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도 있고요. 근데 신도시 개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자연적인 부분들이 급격하게 인공적인 범위로 변하기 때문에 그 목표에 대한 설정 기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향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그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도입하는 시설이나 계획하고자 하는 계획량이 조금씩 변화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따가 토론을 할 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저희가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이 있으면 좀 더 적극적인 의견을 받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